안녕하세요. 추돈입니다. 10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목요일 방송을 못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방송을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방송을, 목요일, 금요일 뉴스 나온 거, 오늘까지 뉴스 나온 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이 폭락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이유로 폭락을 해가지고, 어, 월요일 날, 다행히 우리는 월요일 날, 시장이죠. 저는 장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행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고, 하루 쉬니까. 어제 미국 장이 폭락을 했는데, 이유가 타당한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야, 진짜 싸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레버리지가, 수요일까지만 해도 50%, 코덱스 2차 전지, 여기에 100% 들어가 있었는데, 그죠? 많이 줄었죠? 목요일 날, 줄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같이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주말까지 나온 뉴스들 이거를 보고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제가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2차 전지 저거를 줄인 이유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요, 오펙이 그죠?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한다 그랬잖아요. 야, 제가 방송에서 절대 이럴 일 없다. 기껏 해야지 수십만 배럴 이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예 감산을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200만, 뭐 100만 배럴 얘기 나왔다가 100만 배럴도 많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뉴스가 200만 배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냥 감산을 해버렸네요. 싸우자는 거죠, 미국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막 뉴스가 나오는데 그 사우디에 해주기로 했던 뭐 MD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다 철수한다. 미국에서 벌써 이렇게 나왔죠.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텐데, 그죠? 지금 유가가 조금 높으니까 지금 이런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오펙에 감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유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 전에 5%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인가 올라가고, 어저께 장이 폭락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지금 90불이거든요? 그죠? 유가가 지금 그래도 90% 언저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아이고. 유가가 얼마인가요? 그죠? 93불. 참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 건드렸다. 얘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거는요,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보복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온 게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깠죠? 근데 사우디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미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어. 이거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93불까지 올라갔잖아요. WTI 기준으로 93불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전혀 CPI 지수라든지 PCE 지표 이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파월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너지, 요거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이거는 심리적인 영향일 뿐이에요.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는 심리적인 어떠한 그 심리적인 그 어떤 형태, 그런 거 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존심을 건드렸죠. 한번 이 지금 사우디 슬슬 작살나는 거 한번 구경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내일 시황제를 만드는, 7중전에, 이게 뭐 6중전에 7중전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황제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 주가가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 다음 주 10월 13일 날은 CPI 지표가 나오죠. 분명히 CPI 지표 내려갈 건데 그때 가가지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봐야겠죠.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작전이 있어요. 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계속 아마겟돈 핵전쟁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도 미국이 전쟁 나니까 조심하세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핵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뉴스상에서는 지금 푸틴이 정치적인 러시아 공산당 내에서의 정치적인 공세를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진짜 소형 핵폭탄 하나 터지는 거 아닌가. 그 젤렌스키 진짜 그 우크라이나 완전 전쟁터 만들고 지금 졌다고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핵이라는 거는 멀죠. 그죠? 이게 한번 터졌다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전 세계에서 고립이 되고 중국마저도 용인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핵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3.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죠.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야,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미국이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화요일 날 분명히 주가로 나올 겁니다. 특히 미국 AMD가 폭락을 했어요. 그죠? AMD가 13.8%가 폭락을 했거든요. 애플. 그러니까 성장주들 요 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고 오히려 페덱스라든지 GM 이런 거는 폭락률이 덜 하거든요. 그죠? 페덱스가 폭락을 안 한 거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성장주 폭락하는 거는요, 뭐, 기회죠. 떨어지면. 땡큐죠. 땡큐. 애플 같은 거 떨어지면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그죠?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 못 잡을 뿐이지. 뭐 이런 데 투자하려고 또 제가 이제 그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투자해도 되고. 그죠? AMD 뭐 컴퓨터가 판매가 안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동안에 땡겼던, 그죠? 땡겼던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요일 날 한번 보면 되죠. 그 화요일 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움직임 보고 투자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도는 비중을 줄였는데 왜 비중을 줄였냐? 환율이에요, 환율.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 환율이거든요. 달러 지수 환율을 제가 이제 시간봉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5일 5일이고, 요게 5일, 6일. 그죠? 6일. 그 다음에 7일. 5일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요. 그죠? 꾸준히. 7일까지. 그리고 8일 날도 계속 상승을 하고. 달러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환율이 조금 요동을 쳤거든요. 미국 달러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조심을 해야죠. 그죠?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수익을 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환율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봐야 될 게 미국 달러 지수하고 그 중국 위안화하고 10년물 국채 요것만 중점적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환율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에 한번 정리하고 7일에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겁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요것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환율은 거꾸로 움직였어요. 약간 그죠? 이렇게 보면 6일날 5일날은 횡보하고 6일날은 빠지고 7일날은 상승을 했잖아요. 거꾸로 움직였죠. 달러 지수하고 그죠? 여기서는 뭔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 장하고는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장이 이제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미국장이 이렇게 폭락했으니까 우리도 후덜후덜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거보다는 그죠? 달러 지수하고 위안화는 지금 중국장이 안 열리니까 움직임이 없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를 봐야죠. 그죠? 그러면 10년물 국채를 보면 똑같아요. 그죠? 5일 상승하고 또 6일 상승하고 그죠? 7일 상승하고 그죠? 이게 지수와 같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비중을 계속 줄였던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수익 내면서 갉아 먹었죠. 여기서. 그래서 이 비중을 줄인 것 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비중을 줄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날은 우리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월요일은 두 개 나라가 안 열리던데 우리나라하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월요일 날 쉰다. 그러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봤더니 그죠? 그나마 요 파란색 박스권 라인 있잖아요. 이게 전저예요, 전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저에 부닥쳐가지고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금요일 게 없었다 그러면 좀 크게 해서 금요일 게 없었다 그러면 이게 좀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오면 상승의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폭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도 하필 그 라인에 떨어진 거예요. 그 라인에. 저는 이거 지금 바닥 같거든요. 얘 바닥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지표가 지금 잘 나왔잖아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매파적 발언이 더 강력해질 것 같아가지고, 더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더 뭐 심하게 하면 지랄지랄 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3% 4% 가까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되나요? 그 정도로 더 뭐 금리를 5% 이상 올린다 이런 발언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때부터 요때가 이제 발언해가지고 폭락을 한 날이거든요. 요 날이. 그죠? 잭슨홀 그 멘트 다닌 날 파월이. 요때도 그랬죠. 연준은 경기를 망가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이거 발언하고 나서 주구장창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경기가 망가지더라도 인플레 잡고 가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봤죠. 막 주가가 막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겁나게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죠? 근데 어느 선에서 딱 반등을 하고 좀 조정을 받는데 갑자기 고용지표.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별로 멘트 안 해요. 별로 멘트를 안 하는데 오히려 알아서 후덜덜해지니까 그냥 주가를 쭉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연준 위원들이 굳이 여기서 매파적 발언을 할 이유는 없죠. 그죠? 불난 집에 기름 뿌릴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소소하게 멘트만 날릴 겁니다. 기존 멘트하고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10월 13일 날 CPI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떠한 지표는요, 이런 게 없어요. 쭉 올라갔다 갑자기 뚝뚝뚝 올라갔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지표는 없어요. 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죠? 지표라는 게. 예. 지금 CPI도 떨어지는 와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전에보다 CPI 지표는 분명히 이번에 좀 더 많이 내려왔을 거고.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 사람들이고. 그죠? 집단지성은 이럴 때 아주 희한한 방향으로 이 생각을 틀어버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틀어버리죠. 어떤 여론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거죠. 생각을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가를 더 이상 밑으로 끌고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다음 달이 한 달만 있으면 선거도 있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황제를 뽑는 그런 날이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 부양을 분명히 해야 돼요.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다시 한번 부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 부동산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히 지금 가격은 싸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월요일 날 만약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 날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만약 우리 월요일 날 장이 열렸다 그러면요. 그러면 저는 더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월요일 날 매집을 하고 화요일 날 미국장이 어떻게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만약에 화요일 날 월요일 저녁에 미국장이 음봉이 또 이렇게 막 2, 3%짜리가 나와버린다 라고 한다면 장은 끝난 거고 완전 깨진 거고 그나마 여기서 뭐 양봉이 나오든지 위에서 뭔가 헐떡헐떡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 버틸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헐떡된다 그러면 라인 딱 잡혔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정리하면 되고 위로 올라가면 레버리지고 저는 레버리지에 먼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상태에서는 지금 곧버스는 너무 힘드니까. 그죠? 지금 곧버스에서 돈을 번다? 지수가 2200인데? 그죠? 어디까지? 기껏 말하는 게 2000, 2050 여기 얘기하는데 기껏 해가지고 10% 먹으려고 합니까? 여기서 만약 잘 뜬다 그러면 2200에서 잘 뜬다 그러면 이거 미국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2200에서 잘 뜬다 그러면 2600
700도 간다 그러는데. 그죠? 어? 먹을 게 더 많잖아요, 위로. 그렇다고 한번 배팅은 위로 해야죠. 그렇다고 양쪽을 다 배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선물 옵션도 아니고. 그죠? 양방향 배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월요일 날 우리한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요, 모르는 거죠. 그죠? 만약 우리 월요일 장을 쉬고 미국장 열렸는데 미국장에서 버틴다 그러면 화요일 날 아침에 이 떨어진 만큼 먹어줄까요? 아니요. 저는 대략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일주일, 그죠? 대략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집. 이게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죠? 이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꾸준히 사들여요. 왜죠? 얘네들 누구야? 어디 애들이야? 지금 미국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거든요. 미국 애들인가? 어느 나라 애들이지? 사우디 애들이야? 영국 애들이야? 중국 애들이야? 중국은 지금 나라가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돈을 쭉쭉쭉 빼먹을 거고, 그죠? 어느 나라 애들까? 제 생각에는 뭐 노랑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벌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잖아요.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에도요. 금요일도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면서 많이 팔았어요. 1,000억 넘게 팔고 있다가 계속 매집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더니 종가, 동시호가 때 플러스 1,000억 만들고 끝내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 장을 봤더니 뭐 외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고용지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스가 없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아주 그냥 완벽한 보안을 요하는 그런 정보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셌다 그러면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옵션이라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상승한 다음에 다 배팅을 해버렸어. 그죠? 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죠. 게다가 제가 이제 개미 털기 아니면 가두리라고 했잖아요. 개미들 여기서 많이 털렸다. 그죠? 많이 털렸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용융자 잔고거든요. 요게 이제 장이 폭락을 할 때 반대매매 나오면서 떨어지는 게 이게 같이 떨어지는데 얘들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팔았어요. 여기까지. 대려 장이 폭락 이 신용융자 요 차트만 보면 좀 넓게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면 이거 다 장이 폭락해가지고 반대매매 나온 거예요. 이거 반대매매가 아니라 개미들이 알아서 판 거예요. 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뜨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 코스피 차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개미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보시면 29일이요. 그죠? 잠깐만, 이게. 자, 29일 날 팔고, 30일 팔고, 4일 날 팔고요. 그죠? 4일 날 팔고, 5일 날 팔고, 6일 팔고. 어제도 팔았겠죠. 그죠? 장은 대려, 제가 여기 상승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땡기는 거 보니까 이게 지수 플레이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땡기면요. 지수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어느 펀드라든지 어떠한 뭐 ETF라든지 하여튼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시장 수익률보다 내가 투자한 수익률이 적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같이 사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수 플레이의 첫 번째 그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배팅을 좀 과감하게 했던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2200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수 플레이를 먼저 한 다음에 중소형주로 넘어갈 테니까. 그죠? 장이 떨어지면서 지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죠. 시장 평균 수익률이 뚝 떨어지니까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 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을 테니까.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다른 게 상승을 안 한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소형주를 막 팔아가지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를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꾸준히 일어날 것 같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수 플레이가 맞나? 그래가지고 지수 플레이가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바닥이다. 미국도 바닥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 우리는 지수 플레이에서 대형주 위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차 아니야. 그죠? 여기에 개미들은 다 팔아버리죠. 왜? 중소형주에서 똥이 되고 다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대형주로 이런 신용융자가 대형주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상승이 바닥이 잡혀서 상승이 온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몇 가지 이제 지표만 보면 돼요. 일단은 나스닥이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S&P도 망가졌죠. 그죠? 차트를 보면 망가졌는데, 그죠? 망가졌는데 희한하게 버틸만하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만약 음봉이 크게 한번 나오는데 2, 3%짜리 음봉이 나와가지고 미국장이 완전 망가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때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나요? 고용지표 잘 나왔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야, 이거 부안해동이죠. 그죠? 포스톨라니가 얘기하는 부안해동이 딱 이거 아닙니까? 남들이 파니까 덩달아 같이 파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제 어떠한 이성의 끈을 놓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주도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는 하루에 또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뉴스라든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슬금슬금 사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 장이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이 마이너스 3%가 빠졌는데, 그죠? 우리가 버틸 재간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선에서는 빠지겠죠. 그렇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기껏 빠져봐야 요 언저리겠죠. 그죠? 제가 이제 박스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네모가 뭐가 네모지? 어디 네모가 그쵸? 이거는 박스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모르겠다. 그러면 하락이 너무 어렵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박스 한번 그려보죠. 하락이 어려워가지고 색깔도 빼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본다 그러면 그 쉽게 가지고 이 라인만 벗어나지 않고, 그죠?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 긴 음봉이 나오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 모양 제가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장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도 버틸만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여기에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 전체 무너지면 이때 정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죠? 근데 상승한다 그러면 이 전고까지는 갈 것 같잖아요. 상승한다 그러면. 그죠?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한다 그러면요. CPI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뉴스가 없어요. 다음 주에. 그리고 지금 나온 뉴스만으로도 후덜덜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스위스의 스위스 무슨 은행 거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괜찮다고 또 얘기가 나오지. 또 영국이 또 난리죠. 이탈리아 난리지.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채권 때문에 그리스까지 난리가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죠? 그 뉴스들을 다 뭐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성건성 본다 그러면 만약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에서 어느 선에서는 반응이 올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만 예의주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뭐다? 다른 거 없죠. 달러 지수. 월요일에 이제 중국 위안화 열리면서 얘가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 중국장이 어떻게 가는지 그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환율, 뭐 좋죠.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환율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땡큐.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운드까지 한번 넣었어요. 하도 영국이 시끌시끌해가지고, 파운드와
영국 파운드화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 파운드화도 한번 넣습니다. 예. 영국 파운드가 이게 영국은 이건가? 이거네요. 얘네들도 아주 그냥 난리예요, 난리. 월봉으로 보면 난리예요. 이렇게 올라갔으니 뭐 그죠?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를 넣은 거는 뭐냐면 뭐 실질적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장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옛날에 한번 얘네들이 조지 소로스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유럽 경제가 아작이 난 적이 있었대요. 영국 경제도 아작나고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길까? 그리고 지금 영국 총리라는 여자가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려고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 흐름을 보다 보면 또 여기서 느낌이 와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그냥 그냥 한 번에 느낌이 오는 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몰입해서 꾸준히 보다 보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월요일 날 이게 월요일 날 하루 쉬는 게 호재인지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건지 참 아쉬워요. 만약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한번 레버리지에 대 배팅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레버리지 비중이 너무 낮잖아요. 그죠? 배팅을 해보고 싶은데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근데 화요일 날 월요일 미국장이 떨어지고 화요일 날은 난리가 나겠죠, 만약. 월요일 저녁에 미국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화요일 날은 우리나라는 작살이 나겠죠. 진짜 마이너스 3, 4%짜리가 쭉 나올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있겠네요. 그죠? 맞나?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그죠. 여기가 한 3%, 그죠? 여기가 4%. 그러네요. 4%짜리만 나와도 전저 이탈이네요. 3%짜리 나오면 얼추 비슷하게 끝나는 거고. 그렇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그거고요. 지금까지는 뭐 일단은 여기까지 수익 난 그거를 조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 더 가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환율 미국 달러 지수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덩달아 같이 스멀스멀 정리를 했고요.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고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이상한 면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은값이 많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보기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땡큐 그러고. 그게 뭐냐면 10년물 국채가 이거 10년물 국채가 빨간색 보여야지. 10년물 국채가 이게 3.5를 봤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지금 3.8이죠. 그죠? 많이 올랐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은이에요. 이게 18불 대를 봤었거든요. 근데 20불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금값은 생각보다 덜 상승을 했어요. 1670불인가? 여기까지 본 것 같은데 1700불. 상대적으로 금하고 은은 좀 따로 움직이고 은이 조금 등락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은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이 아니라 20.7인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죠? 근데 은이 올라간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이나 은이. 근데 금이나 은으로 못 들어가는 게 이유가 달러 강세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은값이 생각보다 많이 튄다라는 거는 달러 강세가 완화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될 확률보다 달러가 약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배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은만 봐도. 생각보다 은이 많이 올랐어요. 은 차트 한번 볼까요? 실버. 그죠? 은 맞죠, 이거? 은 차트를 한번 보죠. 은 차트. 그죠? 17.6. 대략 한 18불이 전저라고 치면 18불이 그죠? 18불이 대략 전저라고 치면 20불 넘어오고 여기서 전고도 한번 뚫었었네요. 전고도 한번 뚫었는데 밀리는 양상. 그래서 은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은값이 다시 한번 치솟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만약에 은 가격을요, 여기 라인 하나 잡고, 이쪽에 라인 하나 잡고, 이 라인은 무슨 라인인가? 이거는 너무 멀고, 그렇다 그러면, 요 라인 요거 한번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요 라인, 요 라인. 된다 그러면, 뭐, 요 라인이야, 요 라인.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 라인 한번 잡아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라인 한번 잡아봐도 되겠죠. 그죠? 색깔은 맑은색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라인 한번 잡아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1차로는 여기가 저점이니까 요거 한번 보고 요거 뚫고 올라간 다음은 땡큐 요거 뚫고 위에서 논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건가? 라고 하겠죠. 은은 변동 폭이 되게 심해요. 이 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좀 공부하시면 여기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JP 모간 있잖아요. JP 모간. 얘네들이 옛날에 은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쳤다. 이런 기사도 있고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먼저 튄다는 거는 얘네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죠? JP 모건이라는 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그냥 개별적으로 개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자재 시장 중에서 은 같은 경우는 JP 모건이 강력한 그 어떠한 정보력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장난치를 칠 수 있고 그 은 선물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실물금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저런 JP 모건 같은 회사가 움직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죠. 달러 약세에 대한 지표. 그죠? 그걸 한번 볼 수 있다. 그죠? 올라온다 보면 이렇게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잘 못하는데 선물 아니라 요거에 관련 ETF가 나와 있다 그러면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ETF가 있나? ETF가 나올 수가 없지 않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뭐 로로볼 비용 나가고 그러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 저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유가도 한번 봐야겠죠. 유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부담은 되는데 어디선가는 태클을 걸고 들어올 겁니다. 미국이. 그죠?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태클이 들어오고 그죠? 미국은 작살 났고 유럽도 소소하게 작살이 나 있는데 그죠? 안타까운 거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필반이 얼마나 빠졌죠? 6%가 빠졌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견디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월요일 요것만 봐서는 다행이죠. 미국 저기 월요일날 우리 장이 안 열리는 게. 근데 만약에 장이 열려가지고 많이 빠진다 그러면 레버리지 좀 투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애플이나 테슬라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얘네들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좋다 그러잖아. 그리고 솔직히 애플이나 테슬라가 성장 줍니까? 아니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ETF 있잖아요. 그죠? 팡에 관련된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미국 쪽은 잘 몰라서 제가 우리나라 것도 지금 투자할 게 많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기가 들어와 있을 거고. 그렇다. 그래서 저는 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쉬니까 화요일 날 미국장이 열리는 거 보고 화요일 날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장이 월요일 날 한 1% 이상, 2% 가까운 또다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접어야겠죠. 쉬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월요일 저녁에 미국장이 그나마 상승을 하든지 상승에 대한 어떤 문을 열어놓든지 그런다 그러면 화요일 날 아침에 레버리지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뉴스예요. 뉴스. 그죠? 뉴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라도 아주 쉽게 뉴스 어렵게 보지 마세요. 쉽게 보면서 그 이면의 행간을 좀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